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우냐는 이야기. 특히 인공지능 같은 낯선 기술을 접하려 하면 주변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AI를 배우고 활용해 멋진 변화를 만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커집니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너무 자연스럽게 다루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다 인공지능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거창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슨 AI까지 배우냐며 가볍게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새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생활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편리해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둘째,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셋째, 배우면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도전에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용기와 자신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글자를 잘 안 보이거나 손가락이 불편해 스마트폰 자판을 누르는 게 힘드신 분 계신가요? 요즘 AI 음성 인식은 한국어도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말로 부탁하면 메시지를 써주고 글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손 관절염 때문에 글쓰기가 힘들었는데 AI 음성 입력 기능을 쓰면서 가족들에게 매일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문장 쓰는데도 몇 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손의 자유를 되찾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억력 보조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속이나 일정이 자주 헷갈립니다. 그런데 AI 일정 관리 앱에 말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시간에 맞춰 알려줍니다. 덕분에 깜빡하는 실수가 줄어들고 약속도 성실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일정 관리 앱을 사용하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분은 전기세를 줄이고 싶었는데 AI가 연결된 스마트 가전 사용법을 배운 뒤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을 켜놓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AI 스피커가 거실불이 켜져 있습니다. 끌까요? 라고 알려줍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전기 낭비가 줄었고 한 달 전기세가 평균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재미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가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이제 그럼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막막합니다. 영어도 잘 모르겠고 버튼도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이미 AI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설치가 필요 없는 기능부터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시리 같은 음성 비서는 버튼을 누르거나 단어를 부르면 실행됩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손에 쥔 기기에서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 아주 작은 기능 하나씩만 익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 묻기, 내일은 알람 설정, 모레는 메시지 보내기처럼 차근차근 쌓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하루 10분씩 작은 목표를 두고 연습한 그룹이 가장 오래 지속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하지 않고 조금씩 익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자 끙끙대지 않고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도서관에서도 AI 기초 강좌를 무료로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은 세대분들과 함께 배우면 훨씬 편하고 즐겁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더 빨리 익히게 됩니다. 게다가 강사들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AI를 쓰다 보면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둘째,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정 관리나 메모를 AI에 맡기더라도 중요한 일은 반드시 수첩에 따로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돈을 많이 쓰지 않아야 합니다. 비싼 AI 기기를 사지 않고도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익숙해진 뒤에 조금씩 확장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씨 어르신은 퇴직 후 글쓰기를 취미로 삼고 싶었지만 오타가 많아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AI 글쓰기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문장을 다듬어주고 맞춤법을 자동으로
고쳐주니 글쓰기가 즐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몇 달 만에 단편 에세이를 모아 작은 책자로 발간했고 지역 도서관에서 발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책이냐던 말은 이제 정말 대단하다는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우리 세대가 활용하면 훨씬 풍부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나아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무슨 공부냐 하고 포기하지만 사실 새로운 배움은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같이 사고와 기억을 함께 자극하는 분야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교육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에서 20%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생활 속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레시피를 찾을 때 예전에는 책을 뒤지거나 인터넷 검색에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AI에게 김치찌개 2인분 만드는 법 알려줘라고 말하면 바로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심지어 재료가 부족하다면 두부가 없는데 대체할 방법은? 이라고 물으면 대안을 제시해줍니다. 이런 실용적인 경험이 쌓이면 AI를 친근하게 느끼게 되고 더 배우고 싶은 의욕도 생깁니다. 또한 AI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개인 맞춤형 조언도 해줍니다. 건강관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만보계를 쓰는 분들이 많지만 AI와 연동하면 하루 걸음수에 따라 맞춤형 운동 목표를 제안해줍니다. 한 65세 여성은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 운동이 힘들었는데 AI가 대신 실내 스트레칭과 가벼운 요가 영상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분은 덕분에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운동 습관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AI는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 도와주는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우다 보면 내가 잘못 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AI는 크게 잘못된 입력을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엉뚱하게 해도 그냥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답을 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스마트폰을 배울 때 통화 버튼을 잘못 눌러도 다시 하면 됐던 것처럼 AI도 시행착오를 거쳐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대 차이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손주들이 AI를 쓰는 걸 보고 부럽지만 따라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한다고 해서 어른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 AI를 쓰면 훨씬 더 깊이 있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은 숙제 검색용으로 쓰지만 어른들은 생활관리나 건강관리, 취미 활동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차이는 배움의 속도일 뿐 가능성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AI를 배우면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기능까지 다 익히려 하면 좌절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번역, 주식 분석 같은 복잡한 기능은 천천히 차근차근 다가가야 합니다. 대신 매일 편하게 쓸 수 있는 작은 기능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알람 맞추기, 일정 등록하기 같은 간단한 것들이죠. 이런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감이 붙고 더 큰 도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수첩이나 메모장에 오늘은 어떤 명령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기능이 편리했는지 적어두면 나중에 복습하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기록하는 습관이 배우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한 예로 대전에서 AI 학습 동호회에 참여한 한 분은 매번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AI에게 날씨를 물었다 같은 간단한 그림인데 시간이 지나니 자신만의 학습 일지가 되었고 다른 분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취미 생활과 AI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AI 음악 추천 기능을 써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곡을 찾으려면 여러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지금은 신나는 7080 노래 틀어줘라고 말하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AI 사진 편집 기능을 통해 오래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앨범을 AI로 복원해 자녀들에게 선물한 어르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추억을 되살리고 가족과의 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나는 아직 두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이 증명하듯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게다가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 두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호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이에 무슨 AI냐는 말은 결국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일 뿐입니다. 실제로 도전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 방법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에 있는 AI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설치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음성 명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호출 단어를 부르면 바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오전 9시에 약 먹으라고 알려줘라고 말하면 알람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실제로 한 72세 어르신은 이 기능 덕분에 혈압약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기능 하나만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글씨로 된 기사나 책을 읽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AI에게 직접 물어보면 요약해서 말로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뉴스 중에서 건강 관련 소식 알려줘라고 말하면 긴 기사를 간단히 정리해줍니다. 덕분에 작은 글씨를 읽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는 분들은 새로운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시사와 건강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통입니다. 가족들과 연락할 때 메시지를 직접 쓰기 어렵다면 음성으로 부탁하면 됩니다. 딸에게 오늘 저녁에 전화한다고 메시지 보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실제로 손주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던 한 할아버지는 이 기능 덕분에 매일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느려 답장을 늦게 보내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바로 음성으로 보낼 수 있어서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가족 간의 정을 더 두텁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학습 과정이 훨씬 즐겁고 성취감도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하루 중 편안한 시간대에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나 저녁 뉴스를 보기 전에 잠깐씩 연습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배운 것을 곧바로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능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써먹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등록을 배웠다면 바로 병원 예약이나 가족 모임 약속을 기록하는 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쓰는 것입니다. 혼자 배우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즐겁고 오래갑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 AI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손주에게 숙제를 도와주거나 새로운 노래를 찾아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조부모가 손주와 함께 기술을 배우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AI 학습이 단순히 개인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가족 관계까지 더 돈독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나이에 무슨 AI냐는 말을 듣고도 끝까지 도전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66세 이씨 어르신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유튜브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편집 기술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씩 걸렸지만 AI의 도움을 받아 자막 자동 생성, 배경, 음악 자동 삽입 기능을 익히면서 점차 속도가 붙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씨는 자신의 여행 기록을 담은 채널을 개설했고 구독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유튜버냐 하던 말은 이제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도의 70세 김씨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손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AI 그림 생성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이 나오는 원리였죠. 김 씨는 손주들의 이름과 특징을 넣어 그림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손주들은 깜짝 놀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점점 더 기능을 익혀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이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기술이 단절의 벽이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AI 학습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넓히는 것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배움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 과정에서 흔히 겪는 고민과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80대에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만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출발선이 아니라 꾸준히 가는 마음
마음입니다. 둘째, 내가 틀리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실수는 배움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자주 틀리면서 더 빨리 익히게 됩니다. 셋째,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겠나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린 사례처럼 생활 속 작은 편리함부터 가족과의 소통, 나아가 새로운 도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우리 세대가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작게는 알람 맞추기에서 크게는 새로운 취미나 창작 활동까지 AI는 여러분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을 버리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편리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나이에 무슨 AI냐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지금이니까 더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나이를 넘어선 새로운 도전은 늘 의미 있고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걸어간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바로 스마트폰의 음성 기능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